여러분 103쪽에 8번. 여러분 정보통신 시스템에 보면 이제 데이터 전송 방식이 있는데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그 데이터 전송 방식 여기에는 반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반방향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인데 한쪽은 수신만 한쪽은 송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차로로 보면 일방통행 같은 거죠. 이거 라디오가 여기 해당됩니다. 반이중은 뭐냐면 일방통행은 아닌데 1차선. 1차선이면 이쪽에서 갈 때는 저쪽에서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다려야 되죠. 이쪽에 다 지나가면 저쪽에서 와야 되죠. 이런 형식이 반이중 방식인데 대표적인 게 무전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전이중 방식이에요. 보통 여러분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다 전이중 방식입니다. 그다음 전화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 있는데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앙 집중, 호스트 터미널 방식이 있어요. 얘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중앙에서 해요. 중앙 컴퓨터에서. 이게 중앙 컴퓨터.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중앙 컴퓨터에 붙어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중앙 컴퓨터 서버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터미널이 붙어 있어요. 이거 단말기라고 하는데 이 단말기는 기능이 별거 없어. 그냥 연결해가지고 얘는 연결해가지고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어.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 더미 터미널이라고 하고 더미 터미널, 바보 터미널. 그래서 얘는 아무런 힘도 없다. 종속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얘도 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한테 역할을 준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서버예요. 그럼 터미널에서 얘가 클라이언트로 바뀌어서 클라이언트는 요구하는 그런 기능이 방조가 돼서 보통 여러분 PC 있죠? PC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PC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건 네이버 서버에서 검색해서 여러분이 뿌려주죠.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네이버에서 동영상도 보고 뭐 하죠. 가공도 하죠.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고 보통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소리바다라는 서버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소리바다 서버에 이제 일반 클라이언트들이 파일을 갖다 놨죠. 뭐 거기에는 어떤 음악 저작권 문제가 있는 파일도 있었고 동영상 그다음에 음란물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소리바다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경찰에서 이 서버를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버에 불법 유통되는 그런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바다 보고 업무를 중지시키고 너네가 이 모든 걸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소리바다 사장이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나는 여기다 갖다 놓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저는 몰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벌금 엄청나게 맞고 약간 감옥에 갇혔었나? 그러다가 나왔어요. 근데 소리바다 서버가 이제 다운이 됐어요. 근데 소리바다를 원하는 사람, 썼던 사람들이 많아서 소리바다한테 다시 얘를 오픈해 달라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 나는 너네들끼리 연결만 해주고 너네들끼리 자료를 주고받아. 그리고 나는 안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게 피어 투 피어예요. 이게 동배간 처리라고. 그래서 서버가 아니라 개인 동기간에 이건 동등한 레벨이 아니죠. 이건 동등한 레벨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피어 투 피어 방식이 있는데 피어 투 피어 방식은 서로 동등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런 것을 많이 썼죠. 채팅하거나 이럴 때는 거의 이제 채팅 파일을 전송할 때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먼저 했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자, 이 정보 처리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뭐가 있죠? 반방향, 반이중, 전이중 이걸 얘기하는 건데 클라이언트 서버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네트워크 운영 방식인데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데이터 처리계는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는 하드웨어 통신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데이터에 전송계가 있고 처리계가 있는데 전송계는 이동을 담당하는 장치고요. 처리계는 처리를 하는 하드웨어 통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단말 장치는 원격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송시 수신을 위한 장치로 에러 제어 기능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9번.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 방식인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뭐냐? 이거 풀면서 잘못 풀죠. 처음 봤던 문제죠. 그 굉장히 컴퓨터 그 여기 문제가 굉장히 뭐 다양하죠. 뭐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죠. 이거 처음 봤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약간 컴퓨터 하는 사람은 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내장형 프로그램이에요. 내장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하고 다르게 그 안에 펌웨어 형태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뭘 코딩하지 않아도.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가전제품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냉장고, TV,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다 있는 게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뭐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안에도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스. 이게 동료가 CPU거든요. 이거 여기 또 있어요. CPU도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펌웨어를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드웨어 알죠? 소프트웨어 알죠? 펌웨어는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약간 중간 형태인데 뭐냐면 하드웨어에 예속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건데 얘는 변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펌웨어가 주로 이제 어디 있냐면 롬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하드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둘의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맞죠? 네. 그리고 3번을 보겠습니다. 처리할 프로세스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 기능을 수행한다. 맞아요. 이것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에 결합된 제어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펌웨어인데 펌웨어가 제어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2번은 뭐냐면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일정 시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일괄 처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일괄 일괄 처리. 이거를 영어로는 배치 프로세스. 그래서 이거는 인베디드 시스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운영체제 운영 기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일괄 처리 시스템, 일괄 처리 시스템. 자, 초기에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된 형태로 일정량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막 모아갖고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대표적인 게 월급 같은 거. 월급 계산할 때 한 달에 딱 한 번 모아갖고 처리하죠. 그게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은요, 하나의 CPU가 주기억 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그겁니다. 일괄 처리는 이렇게 모으겠죠. 하나씩 모아갖고 차례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근데 다중 프로그램은요, 이 안에 CPU가 처리하는데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중 프로그램은 얘를 처리하다, 얘를 처리하다, 얘를 처리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시그널 처리 시스템은 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테이블에서 손님이야. 그러면은 너한테 와서 탁 정중하게 처리를 해주고 여기서 기다리고 얘 밥 먹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얘 다 끝나면 얘를 처리해. 그 다음에 처리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괄 처리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일괄 처리 들어온 걸 다 한꺼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얘를 처리했다가 얘를 처리했다가 얘를 처리했다가 얘를 잠깐 처리했다가 얘를 잠깐 처리했다가 얘를 잠깐 처리했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인데 이걸 더 공평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시간을 쪼개. 어떻게 쪼개냐면 얘한테 0.1 잠깐 있다가 뭐 불편한 거 없으니까 뭐 드릴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어가면서 0.1초씩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분비는 만족해. 왜냐하면 나 혼자 서비스 받는 느낌이야. 나 왜냐면 밥 먹다가 갑자기 뭐 있으면 뭘 다 갖다 놔. 나는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시뮬할 처리 시스템. 여러 사용자를 사용할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해 줌으로써 독립된 컴퓨터를 나는 나 혼자 서비스 받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거야. 시간을 쪼개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0.1초. CPU가 0.1초, 0.1초. 이렇게 돌아가면서 처리하면은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래밍을 더 불만 없이 처리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랑 다르게 다중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다중 처리 시스템은 여러 개의 CPU와 하나의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인데 얘는 중요한 게 여러 개의 CPU. 얘네들을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인데 얘는 아까는 혼자 했죠. 네. 얘를 CPU 1이 하고 CPU 2가 하고 CPU 3이
그러면은 돈이 많이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빨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는 개념도요.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일괄 처리 시스템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가 발생 즉시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모아서 처리하는 거. 이게 반대는 뭐지? 일괄 처리 시스템. 알겠죠? 그 다음에 다중 모두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얘는 일괄 처리, 시그널,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이거를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한 시스템에서 다 제공하는 것을 다중 모두 시스템.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들이 나누어 처리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 얘는 뭐냐? 이런 거야. 좀 설명하면 분산 처리 시스템이 이거예요. 처음에 서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클라이언트들이 은행이었어.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야. 근데 저 지방까지 다 이 중앙 서버에 붙으면 얘가 바보가 걸리죠. 그렇죠? 네. 혼자 처리하면 이게 서버가 다운돼. 그럼 전체가 다 먹통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국민은행이 이 부산 지점은 부산에 있는 이 서버가 처리해. 그리고 광주도 광주에서 처리해. 어? 서울도 처리해. 그러면 처리한 결과 있죠. 처리한 결과를 이 데이터 센터 이게 중앙 서버의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이런 식으로. 그럼 나눠서 처리하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겠죠.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분산 처리. 알겠죠? 분산 처리. 분산 처리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중앙 집중식. 알겠죠? 자, 정리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에 안 나왔어요. 나 이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일괄 처리 시스템. 반대는 뭐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 다중 프로그램은 하나의 CPU가 여러 개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얘를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다. 다중 처리 시스템은 뭐냐면 나오는 게 여러 개의 CPU.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한다. 다중 모드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고 분산 처리는요. 이걸 나눠서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작업을 나눠 처리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물을 통신망에 의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분산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인베드 시스템 아까 나왔던 건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CPU하고 동일해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조합된 전자 제어 시스템. 이것을 이제 펌웨어라고 합니다. 여기 주로 가전제품에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탑재형이야. 안에 내장된 거야. 프로그램이. 알겠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넣은 적이 없어. 그냥 나올 때 공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딱 찍어갖고 내장돼서 나오게 되는 게 인베드 시스템입니다. 이해했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몰라요.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104페이지. 104페이지.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여러 번 했던 건데 저기 C가 유니코드 C가 맞을까요? 이거 C 아닌데 저희 A급인데. A코드. 여러분 유니코드는요 몇 비트라고 그래요? 16비트예요. 65,536개의 문자를 표현해요. 그렇죠? 256자를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8비트예요. 대표적인 게 EBC, DIC, 그다음에 수정, ASCII, 나중에 얘가 8, 이것도 8비트예요. 그거는 256자를 표현할 수가 있지만 얘는 16비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유니코드는 3개 모든 문자를 표현해요. 그렇죠? 저 아스키 8이 저번에 아스키 수정. 아스키는 원래는 7비트가 정답인데 제가 쓰다 보니까 아스키 8이 나왔어. 그래서 8비트짜리가 하나가 더 나왔어.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아스키 8도 있어요. 그다음에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코드가 뭐라고 그랬죠? 세계코드. 그렇죠. 해밍 코드. 외우셔야 돼요. 자,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가 있다. 이거는 맞는데 어디까지 있냐면 BCD 그다음에 아스키 EBC, DIC 여기까지는 존과 디지트가 있어요. 근데 유니코드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근데 한 개 문자를 16비트로 표현한다. 얘는 맞죠? 네. 그다음에 세 개 언어를 표현한다. 세 개 모든 문자를 표현한다. 오늘 중요한 날이다. 왜 중요한 날이다? 오늘 어제가 세계 김치의 날이었는데 그죠? 오늘 중요한 날인 거 몰라? 오늘 제 친구 생일입니다. 지금 너 친구 생일이야? 그 너한테 중요하지. 되게 가볼까요? 여러분 이상하고. 오늘 오늘 월드컵. 오늘 월드컵 우리나라. 그걸 말씀하시는 석경기 10시 경기죠. 아, 뭐 긴장되지 않아요. 우루과이랑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근데 어제 그 일본이 독일하고 했을 때 당연히 독일이 이긴다. 그래가지고 저 경기를 보는데 어제 경기에서 일본 키퍼가 되게 잘하는데 얘가 막 막으려다가 잘못해갖고 이제 페널티킥을 먹어가지고 1대0으로 지다가 나중에 두 골을 넣었어. 그래서 2대1로 일본이 독일을 이겼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이변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 또 이변이 뭐였냐면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랑 해갖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아가 막 이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군요. 인구생 여러분은 관심이 없군요. 근데 요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어제 정리했었는데 선생님과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CD 코드가 먼저 나왔어요. 얘 몇 비트냐면 6비트예요. 그렇죠? 64개의 문자를 표현해요. 얘는 어떻게 6비트가 어떻게 되냐면 2비트의 도는 영역과 4비트의 디지트 영역으로 구성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아스키가 나왔어요. 아스키는 몇 비트? 7비트. 물론 아스키 8도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7비트예요. 7비트가 그럼 맞는 거야.
그러면 7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128. 128개입니다. 이제 외우셔야 돼, 그쵸? 이건 몇 개의 존? 3개의 존, 4개의 디지트. 그쵸? 그러고 났더니 아스키가 세상을 장악하니까 BCD에 업그레이드 판이 나왔는데 그 업그레이드 판이 뭐냐면 DBC, DIC. 예,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지나 특징 코드. 얘는 우리나라 말로 확장 이지나 특징 코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비트냐면 8비트. 4개의 존 영역과 4개의 비트 영역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몇 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냐면 256개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건 해밍 코드라는 게 있다. 해밍 코드는 뭐냐? 오류 검출.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한다. 그런데 이거는 영문 코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자 숫자. 그랬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자를 표현하려니까 이걸로 표현이 안 돼. 비트가 작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은 2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조합형과 완성형이 있다. 조합형은 어떻게 하냐면 기억, 기억, 각이죠. 네. 이거를 5비트씩 하고 이거를 특수비트 1비트를 포함해서 16비트로 구성을 해요. 어? 네. 완성형은 그냥 이걸 하나를 16비트로 쓰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글은 몇 비트야? 조합형 완성형이건 16비트.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문자들이 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중국어도, 터키어도 뭐. 세계 문자를 표준화시킨다. 유니코드. 그게 유니코드가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럼 지금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유니코드가 되겠죠. 유니코드 몇 비트? 16비트. 얘도 16비트야 다. 그러면 2의 16승이 65,936개의 문자를 표현한다. 여기부터는 존 디지트가 없어. 이런 게 없어. 어? 이런 게 없다고. 이게 없어. 이거는 3개 문자를 다 표현합니다.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조합형도 표현하고 완성형도 표현한다. 알겠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바리? 오케이, 맞이. 이거 A인데 이거 네. 많이 나왔던 거. 제 C예요, 글쎄요. 뭐 얘가 7산 이것만 몇 번 봤는데. 이거 몇 번 봤는데. 외울 정도로. 자, 이제는 이거는 뭐 여러 번 봤으니까 보다 보면 이런 문제 틀리면 억울하죠. 문제 틀리는 거 아니죠. 자료의 구성 단위가 있어.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의 구성 단위. 이렇게. 제가 옛날에 여러분 수능 과목이 뭐가 있어요? 집단 과목. 성적. 성직하고 환경. 환경이죠. 선생님 옛날 때 여기 학교 처음 왔을 때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직관 과목. 우와. 제일 많이 봤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때 직탄 과목에서 선생님 수능 출제도 들어갔었고 모의고사 출제도 들어갔었고 이렇게 했었어요. 우와.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수능 직탄 과목 배설해가지고 방과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과후를 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옛날에는.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교과 시간에도 하고 이것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잘 이게 자격증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됐어. 근데 그래서 1학년 과목 안에 직탄 과목이 있었고 컴퓨터 일반을 1학년 필수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사무 관리는 그냥 실기 프로그램이니까 이론 과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모든 자격증에서 그래서 자격증에서 벽이 생긴 거야. 옛날에 커미를 기본으로 먹고 이제 옛날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하려고 그러면 커미는 쉽다. 배웠으니까. 아, 스프레드시트 때문에 못 살겠다. 스프레드시트만 그립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커밀도 해야 되고 스프레드시트도 해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포기. 그래가지고 지금 1학년 과목에 나는 1학년 사무관리 시간에도 좀 커밀 이론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커밀 여러분 사무관리 시간에 뭐 하나요? 그냥 실기만 하죠. 파워포인트 금방 하잖아. 그거 수행평가 아직 남았어. 수행평가 남아. 수행평가 여러분 다 하죠. 한 개도 안 어렵잖아. 워드도.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뒤쪽에 좀 이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론을 하면 애들이 뒤로 넘어지겠지? 그러면 싫은 과목이 되겠지. 지금은 사무관리 말랑말랑하니까 재밌잖아. 막 타이핑 치고 막. 근데 자격증 못 따요. 방과후는 방과후는 재밌는데 방과후 그래? 그 말랑말랑하지. 쉽잖아. 내가 천국이죠. 자, 여기 보면 자료 단위가 처음에 비트야, 비트. 비트가 제일 작은 거야. 비트는 요거 하나. 요 한 칸에 정보가 뭐가 들어올까? 하나. 네? 네? 요 한 칸에 뭐가 들어올까? 딱 두 가지가 들어와. 0. 0이나 1. 1이나. 그치? 아, 0이 들어오거나 1이 들어오거나. 지금 2비트지, 그치? 네, 맞죠. 지금, 그치? 리블은 뭐냐, 리블은? 4비트, 4비트. 바이트는 몇 비트야? 8비트. 8비트. 이거 알아둬야 돼요. 워드는 뭐냐면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는 무엇이냐, 워드예요. 근데 가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는 바이트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CPU가 처리하는 게 보통 4바이트를 처리해요. 이게 풀워드, 전워드예요. 그리고 이게 하프워드 그럼 2바이트, 더블워드는 8바이트. 그래서 한 번에 요즘에는 CPU가 4바이트를 처리하고 그거 절반은 단워드. 그거보다 더 2배는 더블워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워드가 모여서 하나의 필드가 돼요. 필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뭐냐면 이름,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러면 이름 이남수, 생년월일, 어, 07년, 0707. 그리고 뭐 주소, 그러고 원수동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요거 하나가 뭐야? 이게 필드야. 그치? 네. 그럼 이게 요 필드가 딱 모이면 뭐가 될까? 레코드가 돼. 그게 레코드. 그 다음에 이 레코드가 모이면 뭐가 될까? 블럭. 블럭이 돼요. 그 블럭이 모이면 뭐가 돼요? 파일이 돼요. 파일이 모이면 뭐가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오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1번을 풀어봐요. 11번을 뭐가 틀렸죠? 4번이요. 4번이죠. 그냥 고민할 필요가 그래요. 없지요. 나머지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답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은 여러분 수업이 없잖아. 그럼 내일은 하루 종일 뭐 하면 돼요? 컴퓨터. 네. 잠깐만. 1번부터 8번까지 쫙 풀어야 돼. 만약 시간이 없으면 오늘 선생님이 지금 8회까지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7회까지는 다 푸세요. 완벽하게. 오케이? 네. 풀어줄 때까지. 자, 그 다음. 이게 12번.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인 SA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ATA. SATA가 뭐야? 자, 이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 방식이 요 방식이 옛날에 최초에는 ID 방식이라고 하드디스크가 나왔어요. 하드디스크. 어? 네. 하드디스크에 ID가 있었다가 이게 약간 확장해서 이 ID가 나왔어요. 네. ID 방식은 보통 두 개의 장치를 연결이 가능해요. 최대 504MB. 근데 이거 요즘에 504MB 너무 작은 거예요. 옛날에 엄청 컸는데 이거 1기가도 못 넣잖아. 옛날 이따만 하드디스크에 1기가 못 넣는데 요즘 USB도 몇 기가 넣잖아요. 그렇죠? 예. USB 요즘에 64GB 저 두고 다니거든요. 64GB. 그럼 엄청 작은 거죠. 그치? 옛날에 크다고 했어. 근데 이거를 약간 확장해서 4개의 장치까지 연결 가능하고 최대 8.4GB까지 운영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아이디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파타가 나왔고 사타가 나왔어. 파타는 병렬, 사타는 직렬. 그런데 속도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속도가 병렬이 더 빨라야 되는데 직렬이 더 빨라게 됐어요. 여러분, 병렬이면 8차선이야. 직렬이면 1차선이야. 그럼 왜 8차선이 더 빠르냐 이거야. 8차선이 딱 갔더니 나중에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게 먼저 왔는지 순서를 다시면서 조합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직렬은 먼저 봐봐. 내가 쭉 데이터를 보냈어. 서울을 보냈어. SEOUL을 보냈는데 이게 도착하는 순서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조합해서 서울을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속도는 느린데 SEOUL 이게 직렬이잖아. 그럼 얘는 1차선으로 오기 때문에 딱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모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직렬이 속도가 좀 빠른 그런 경향이 있는 거야. 어셈블링 할 때. 그리고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자, 그 다음에 SATA가 있고 얘가 CMOS라는 게 있는데 CMOS가 뭐냐면 여러분 부팅할 때 부팅 정보가 이 CMOS에 들어있어요. 부팅 정보가 들어있는 것들은 롬이에요. 롬에 있는 정보. 롬이 CMOS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SATA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연결돼요. 그러면 얘가 하나가 마스터, 하나는 슬레이브. 어떤 게 마스터가 되냐면 C 드라이브가 마스터가 돼요. D 드라이브가 슬레이브가 돼요. 여러분 컴퓨터 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잖아. C 드라이브가 왜 중요하냐면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가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C 드라이브가 마스터가 되죠. 핫 플러그인을 지원한다. SATA에서. 그러니까 SATA가 뜬 거야. SATA가 좋아. 핫 플러그인을 지원해. 속도도 빨라. 마스터 슬레이브 되고 핫 플러그인도. 그런데 스카시라는 게 나왔어요. 스카시는 장치를 무려 7개까지 연결 가능해서 스카시가 나와요. 그래서 스카시도 있다. 그런데 EID 스카시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가 요즘에는 뭐가 쓰냐면 SSD라는 것을 씁니다. 요즘에. 하드디스크는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트랙이 없어요. 트랙이 뭐냐?
네트워크 열어보면 이렇게 원판이 있어. 원판 안에 이렇게 있고 이게 트랙이야. 트랙 안에 일부 영역을 뭐라 해? 이걸 트랙, 이거를 섹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돌면서 거기다 고정하는 거야. 근데 SSD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트랙이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SA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이 틀렸죠. 왜 틀렸죠? 분열이 아니라 분열. 직렬이죠. 정렬은 뭐였죠? 파타. 알겠죠? 네. 이 시리얼이라는 게 직렬이라는 뜻이에요. 시리얼. 어? 패러렐이 정렬이고, 그래서 파타, 사타. 하 플러그인 지원한다. 시모스에서 마스터 슬레이브를 지정한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오케이? 네. 다음 중 컴퓨터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 수치가 작은 것. 작은 것, 나머지는 다 큰 게 좋은 건데, 보통 속도에서, 뭐냐면, 램에 접근하는 속도라고 하면은요, 램에 빠르게 접근하면 빠르게 접근할수록 좋겠죠. 그렇죠? 네. CPU 클럭 속도는 CPU가 처리하는 명령이 한 클럭 이렇게 될거요 이렇게. 근데 이 클럭이 만일 1초에 이 클럭이 많으면 클럭이 크겠지. 그 명령을 많이 처리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클수록 명령 처리가 빨라지죠. 하드디스크 용량 크면 클수록 좋죠. 네. 모뎀 전송 빠르면 좋죠. 근데 램에 접근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 100m를 20초에 뛰는 게 빠른 거야? 10초에 뛰는 게 빠른 거야? 10초에 뛰는 게 빠른 거죠. 자, 저기에 너 갔다 올게. 10초 만에 갔다 와. 저기 접근하는 거 10초 만에 갔다 와. 근데 어떤 애 20초 만에 가. 빠른 건 느린 거. 네. 느린 거지. 이게 바로 접근 속도. 접근 속도는 작을수록 좋은 거야. 램에 요 하드 빨리 접근해가지고 데이터가 빨리 가. 그치? 스피가 들어가야지. 그치?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도 트랙이 아니에요. 블록 단위로 저장되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이 필요해요. 룸이 읽는 게 너무 좋은데 쓰는 것까지 읽고 쓰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SD 카드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네. 정보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속도가 빠르다. 비활성 맞죠? 네. 트랙은 아니죠. 여러분 대표적인 트랙 장치가 뭐냐면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CD, DVD 이런 건 트랙이야. 저력성 맞습니다. 오케이? 지워도 될까? 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네. 15번. 윈도우 10에서 사용되는 CD통에 관한 설명. 여러분, CD통 있잖아. CD통은 드라이브, C 드라이브 한 개, D 드라이브 한 개씩 만들 수 있어요. 맞는 일. 지정된 CD통의 용량이 초과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용량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러면 막 꽉 찼어. 새로 들어가잖아요. 맨 앞에 지워졌던 게 먼저 없어.
새로 들어간 거는 저장이 되겠죠. 네. 알겠죠? 네. 필터에 보관된 파일이나 이름을 변경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없죠. 변경 없어요. 이거 변경할 수 없죠. 필터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복구하고 실행해요. 오케이? 네. 그 내용이 이거였죠? 필터에 추가되고 오래된 거 삭제돼요. 예. 그 다음에 필통에 안 들어가고 삭제되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필통에 안 들어가고 삭제되는 거 뭘까요? USB,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거는 지워도 필통에 안 들어가고 삭제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삭제될까요? Shift 플러스 Delete 누르면 필통에 안 들어가고 삭제돼요. 또 한 가지 경우가 뭐냐면 필기통이 크기를 0으로 만듭니다. 0으로 만들면 필통이 안 들어가. 필통이 없어. 백 106페이지. 여러분 점프 목록이 뭐냐면요. 이게 점프 목록. 얘에 해당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었던 한글 문서들 같은 종류의 문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고정을 시키려면 여기 갖다 대면은 얘가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근 목록이 바뀌거든요. 최근 목록이 16개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 앞정 표시 있죠. 얘를 고정시키면은 얘는 안 바뀌고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를 삭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목록에서 제거를 누르는 거지 딜리트로 지워질 수는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인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요, 보조로 뭔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서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적용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하는 게 17번. 17번 있구나. 18번 먼저 하고 이형이 나왔으니까 그걸 말한다. 맞습니다. 컴퓨터 동작의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또 아닐까? 운영체제. 운영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체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운영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이상한 표현인 것 같은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거 그럼 운영체제가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유틸리티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거구나. 이거는 맞는 얘기네. 하드웨어 운영체제 운영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도록 도움 주는 설계된 프로그램이 이제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도움 주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디스크 정리,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검사 이런 게 여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 예. 알겠죠?
네. 그것도 유틸리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유틸리티는 뭐예요?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있죠? 이런 것도 유틸리티. 이거를 이런 거 이제 시스템 유틸리티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유틸리티라고 하죠. 2번은 고정적인 거고. 7번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복원. 여러분 시스템 복원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막 쓰다가 보면 컴퓨터가 어느 순간인가 막 느려지고 엉망돼요. 그러면 다시 시스템 포맷 한다 그래요. 이런 포맷 같은 거 느려지면 처음부터 다시 까는 거예요. 재설정하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설정을 하다 보면 그동안에 깔아놨던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를 프로그램, 아량글,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거 다 깔아놓고 불법 프로그램도 깔아놓고 뭐 이렇게 깔아놓잖아. 돈 안 주고 여러분 다 깔아놓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깔아놓고 그 상태에서 뭐를 하느냐면 시스템을 갖다가 뭐냐면 복원 지점을 정해야 돼. 복원 지점을 정해놓고 여기서 싹 설정해 놓으면 그 당시로 딱 저장이 돼. 이미지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하다가 보면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엄청 느려지잖아. 그러면은 이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원 기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컴퓨터를 잘 깔아놓고 이 정도가 최적이다. 그러면 그때 복원 지점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쓰다 보면 엉망됐으면 이 복원 지점으로 돌아가는. 그쵸? 선생님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 때로 돌아가고 싶거든. 그 여러분 때를 복원 지점을 해놨으면 내가 탁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복원 지점. 이게 복원 지점. 그런데 그런데 복원 지점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요. 어느 날짜에. 그리고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을 백업하지 않으므로 삭제되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은 여러분 그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스템 복원은요 뭘 하냐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복원을 시켜주지만 이게 개인 파일까지 복원시켜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 시 윈도우 업데이트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윈도우 업데이트 사항도 복원이 된다. 개인 파일은 뭐냐면 개인 파일은 복구할 수가 특히 손상된 개인 파일은 복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아까 CT 할 때요. 응. 그 기조가 뭐예요? 응? 기조요. 어떤 게 뭐예요? 그죠? 어디? 디스크 정리하나 뭐 디스크 조각모. 디스크 조각모 몰라? 그럼 그거 설명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거 설명해주세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배워봅니다. 그 다음 거는 뭐예요? 그거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 네. 시스템 유틸리티에 많이 쓰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디스크, 먼저 디스크 정리가 있어요. 이건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용량이 커져요.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조각 모음 뭐냐면 내가 그리고 설명했는데 A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B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C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D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E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런데 B 프로그램을 삭제했어요. B 프로그램을 삭제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겨요? E가 빠지죠. 자, 그러면 이 F라는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니까 여기에 못 들어가. 여기에도 못 들어가. 그러면 얘가 F가 어디 깔릴 거야? 뒤에 뒤에. 이 뒤에 깔리지. 그럼 내가 필요한 F를 검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검색이 되냐면 A를 찾아. 있어? 없지. 빈 공간 찾아. 있어? 없지. C를 찾아. 있어? 없지. 빈 공간 찾아. 있어? 없지. E를 찾아. 있어? 없지. F를 찾아. 찾았네. 속도가 느려요. 그럼 얘를 좀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런 게 뭐냐면 이가 빠진 걸 요걸 단편화로 그래. 그 단편화를 제거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면 디스크 조각 모음 한 다음에 용량의 변화는 없어. 용량 이게 여기 사이에 다 있어. 작은 건 여기 들어가겠지. 그럼 디스크 조각 모음은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없어. 이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속도가 빨라. 그죠? 이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디스크 검사가 있어. 검사는 뭐 하는 거야? 오류 아니. 오류를 검출하고 표현. 오케이 말이? 네. 오. 그게 질문을 하세요. (19번) 다음 중 윈도우 10에서 유해한 앱이나 불법 요거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에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그래서 유해한 앱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 계정 컨트롤. 그런데 윈도우 디펜더는 뭐냐? 이게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본 백신이야, 기본 백신. 기본적인 거 여기 윈도우 디펜더에서 보호해줘요. 그 다음에 BLT 락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안이에요. 보안. 사용 중인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응? 그러면 이게 왜 좋으냐? 이렇게 암호화시키면요. 보통 요즘에 드라이브가 다 공유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 다 꺼내갈 수가 있는데 꺼내가면은 암호화될 수가 못 풀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BLT 락커. 시스템 복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 학생한테 시절 보고 싶으면 해요. 그게 그거예요. 오케이?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네. 네.
그 다음에 20번. 이거는 나왔네? 정답은 뭐죠? 3번이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약 한 5분만 쉴까요? 네, 5분만 쉽시오. 아, 여보세요?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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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내 남자친구. 뭐 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 밑에 있고 내 최애야. 괜찮아? 이거 편집이 맨날 너무 나 거기 문제를 하거든. 남자 이렇게 남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빨리 몰라. 몰라. 그래도 맞아. 사먹. 사먹. 뼈를 쥐어가지고 걔가 안 밀어서 안 나. 나한테 무심히 그게 아니고 무심히 요즘 우리 반에서 애니 몇개 좋아하는데 진짜 애들 다 체크하고 나 말로 무심 56 16화 누구를 썼어? 물론 어쨌든 우리 사실 사실 나 좋아해. 그래서 여기 뜻이 진짜 진짜? 아니 근데 그 개발이 아 찐따라고 진짜 훨씬 이렇게 작년에 진짜 나 그래서 작년에 항상 그래. 하나 알았지. 내가 연극 굴 여기 이름이 있어? 뭔지 일본어가 아닌데 서로 미치 무슨 일본어 미치키 이 진짜 인정이 미치키 친구가 싫어 괜찮아? 미치키 짱 어떻게 모르겠어 괜찮아. 아니 일본어 얼마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 사실 이 방송을 까먹어. 아, 그렇게 괜찮아. 하얀 호흡도 안 해. 아 호흡 나한테 묻는데 누군가 해야 조용한 길을 내줘. 야 인정자야 미치는 거구나. 좀 쉽게 미치는 거다. 그 뭔데? 알고 있어.
뭔가. 뭐, 뽕인가? 아이씨, 되게 오랜만에 뽕인가? 그때 시험 굉장히 도합되니? 그죠? 도합되니? 와, 근데 그 77. 진짜? 어, 크네. 생각보다 큰데? 하나, 둘, 셋, 넷, 한 일곱, 여섯 개. 막 말도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진짜 일본 발음 이거 알지? 처음에 이어지는 좀 네, 풀어봅시다. 갑니다. 옛날하고 갈까요? 자, 21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네. 3번이 21번은 뭐죠? 정답은 3번이죠. 왜 3번일까요? 보면서 10년 이상이고 김씨고 10년 이상인 건 뭐야? 일민 얘네? 예, 네, 그리고 김씨고 10년 이상인 거는 없지. 네. 그 다음에 3원이야. 그리고 또는 그치? 네. 또는 사원이면서 5년 이하인 거. 김유민 얘도 맞지? 네. 사원이면서 5년 이하인 거. 영희 씨. 명희 씨도 맞지? 호성 씨는 아니에요. 아니지. 왜? 11년이니까. 그치? 그럼 정답은 3번. 3번. 오, 오, 굿. 우와. 이열. 맞췄다. 맞췄다. 이열. 어떻게 썼는데? 그 다음에 맞아.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22번 피벗 테이블 설정하는 거 위치 있잖아요. 아까 지난번에 나왔는데 피벗 테이블 설정할 위치는 여기가 위치예요. 네. 이거 필터는 여기 위에 여기가 위치는 아니야. 네. 알겠지? 네. 그 위에 필터는 그 위에 생기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이지? 1번. 1번이네. 어? 네. 그러면은 요것도 여기에 필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필터. 직업 모두. 직업이 무슨 직업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다음에 총 합계는 0에 열의 총 합계만 표시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자, 열이 뭐냐면 이런 게 열이거든요. 그럼 이게 열이거든요. 이 열들의 총합계가 나오는 거죠. 열들의 총합계가. 어? 네. 행들의 총합계는 옆에 있는 거지. 네. 이건 안 나왔지, 그치? 네.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행 레이블 필드에 그룹화가 설정되어 있죠. 1월 밑에, 그쵸? 2월 밑에, 3월 밑에 그룹화가 돼 있죠. 네. 오케이? 그럼 넘어가도 되겠네. 오, 뭐 이게 쉽네. 갑자기. 자, 23번은요. 정렬은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렬은 64개. 몇 개? 64개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보여준 적 있나? 아니요. 그 다음에 정렬에 병합된 셀은 정렬할 수가 있어요. 없지 않나요? 없어요. 그쵸? 네네. 네.
이거 정렬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숨겨진 행은 정렬과 포함되거나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하나요. 않죠? 맞? 네? 그럼 되죠. 정렬에는 포함돼요. 근데 뭐에 포함이 안 됐지? 그 차트. 차트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데 정렬에는 포함이 돼요.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정렬이 돼가지고 얘를 풀어보면 정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 되는 건 맞는데 차트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것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였지? 이걸 안 보여줘서. 여기다 색깔을 입혔어. 네. 그럼 이렇게 잡죠? 데이터 가서 잘 보세요. 정렬. 정렬하는데 예를 들면 뭐 성명을 기준으로 셀색. 네. 그래놓고 셀색을 노란색. 위에 표시를 하니까 얘가 위로 가야 되겠네? 되는지만 보면 되죠? 네. 위로 가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내가 지금 잠깐 보여줄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한값의 모든 값이라고 한 걸 정수로 내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해당 범위 최소값은 1, 최대값은 10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류 메시지를 보면 중지, 경고, 정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중지를 했어요. 중지를 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자, 예를 들면 5는 입력이 될 거예요. 입력이 되죠. 근데 만약 12를 넣으면 입력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안 되죠. 그렇죠? 입력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시 시도 이렇게 누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놓고 유효성 검사에서 중지 말고 또 뭐도 있어요? 경고. 경고는요. 예를 들면 12 하면은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정말 얘를 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서 들어가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 유효성 검사에. 베이스다 유효성 검사에 이번에는 정보가 있어. 정보. 이 아이콘을 봐봐. 중지는 어떻게 했어? X표. 경고는 뭐? 느낌표. 정보는 I 표시. 인포메이션 I 표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놓고 얘를 이렇게 하면요. 이 입력한 값이 잘못됐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얘도 들어가요. 메시지가 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24번은 이걸 알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못 풀었을 거야. C야. 정답은 뭐죠? 4번이요. 4번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이런 문제는 그냥 틀려주는 걸로. 25번. 이거 옛날 했던 거야. 했던 거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25번. 자,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하고 R은 right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복사해라. 오른쪽으로 복사하라는 거야. 왼쪽 거를 오른쪽으로 복사하는 거야. 가 됐죠? 컨트롤 D는 아래쪽으로 복사해. 으로를 붙여요. 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복사해. 어디서? 위에서 아래쪽. 오케이? 그걸 알면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위쪽에 있는 내용은 단축키 컨트롤 D, 왼쪽에 있는 내용은 컨트롤 R을 누른다. 맞죠? 오케이? 네.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복사되고 마지막 숫자는 일씩 증가한다. 맞나요? 네. 맞죠? 숫자가 입력된 셀, 이건 해볼까? 숫자하고 문자가 입력됐어. 해석 1이지. 네. 내가 얘 땡기면 어떻게 돼? 이, 어? 이 해서 1, 2, 3, 4, 5.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근데 만약에 컨트롤 키 누르고 땡기면 어떻게 돼? 1, 자, 1인 상태에 땡기면 어떻게 돼? 1, 1, 1. 그럼 얘를 증가시키려면, 컨트롤. 그쵸? 네. 얘를 누르고 땡기면 어떻게 돼요? 1, 일씩 증가하죠? 근데 여기 이것도 알아두라고 했어요, 얘를. 어? 네. 연속 데이터로 돼 있어. 만약에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1단위 채우기는 일씩 증가하는 거로. 평일 단위 채우기는 평일만 나오는 거. 월 단위는, 자, 봐봐. 1단위 채우기는 똑같죠? 평일 단위 채우기는 주말은 안 나와. 어? 네. 월 단위 채우기는 월 한씩 증가하는 거야. 네. 연 단위 채우기는 연씩 증가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다. 오케이? 그렇게 옵션 뜨는 거는 날짜 맞겠지. 그렇죠. 이거는. 근데 아니, 다른 거 볼까? 옵션. 여기 있네. 이거는 근데 이런 거만 있지. 다른 거, 그런 건 없지.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험 문제 내기는 그렇지?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어허. 26번. 26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6번. 제가 지금 이건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자주 나올 수 있는 건데, 원본 데이터가 이거야. 잘 봐. 그리고 샵, 콤마, 샵 0 다음에 콤마가 들어갔어. 맨 마지막 콤마는 뭘까? 점점 대략. 선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이거 배운 적 있죠? 네. 이거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314.8이죠? 네. 근데 314.8이 어떻게 될까요? 손으로 나눈다는 게 동그라미 3개를 빼는 거죠. 만일 3, 1, 4, 000이면 얘가 샵, 콤마, 샵 0. 그럼 천단위 콤마를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샵, 콤마, 샵 0 다음에 콤마를 쓰면 어떻게 되죠? 3, 1, 4.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얘는 왜 315가 나왔어요? 반올림. 반올림해서. 그럼 천단위 콤마 왜 안 나왔어요?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뜬맨 뒤에 콤마를 붙이면 천단위까지 생략함. 선으로 나눈 거야. 손으로 나. 선으로 나눈 거. 근데 반올림 해줘서. 그렇지, 반올림 나왔어. 내가 물어볼게. 네. 자, 내가 물어볼게. 샵, 콤마, 샵 0, 콤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1, 2, 3, 4, 6. 1, 3, 4, 6. 선으로 나누고. 이해했어요? 네.
몰라. 자, 얘는 샵, 콤마, 샵 0.0이야.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천 단위 콤마 표시하고 예. 맨 뒤에 점 0을 붙이는 거죠. 얘죠. 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죠? 요거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는 내용인데 12시 00분 00 얘는 뭐냐면요. 이게 12시 00분 00을 이제 표시를 했단 말이야. 12시 00분 00초 AM 이렇게 하면요. 잠깐만요. 얘가 셀 서식을 가서 만일 시간으로 딱 하잖아요. 오전 12시. 어? 이렇게 되잖아. 네. 오전 12시. 오전 12시가 0이야. 시작값은. 시간에서. 어? 여기 봐봐. 얘를 숫자로 바꿔주면 0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뭘까? 그게 0. 이게 아니라 이거 13시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아니구나. 저는 13시 1시 00분 00초 PM 이렇게 했어요. 그럼 셀서식에서 숫자로 하면요. 이게 1이야. 1시간씩 일씩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여기서 이게 2시면 어떻게 될까? 얘가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예. 2가 되는 거죠. 뭐야? 일반으로 봤을 때. 그랬구나. 이거 선생님도 헷갈리네. 잠깐만 선생님이 좀 볼게요. 네. 시 잠깐만요. 왕이고 이것도 선생님이 이거는 좀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튼 숫자로 돼가지고 이 시간이 변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그 변하는 양을 선생님이 정확히 그거는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이게 12시 이건 알아도 12시 00분 00초는 0이에요, 값이. 그게 기준값 시작값이에요. 0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수치로는 뭐라고요? 0이에요. 수치로 0이야. 0. 어? 0이지. 얘를 시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2시 00분 00초. 이렇게 되는 거야. AM. 이렇게 되는데 얘가 수치로는 이제 숫자로 생각해야 돼. 숫자 날짜는 숫자야. 그럼 여기다가 서식 0을 적용하면 결국은 값 0에다가 0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0이 나오는 거죠. 0은 0일 때 0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
이 상황에서 내가 만일 이 상황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요. 이게 셀 서식을 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 나. 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물음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군데. 한 칸 공백이 나와요. 0을 했다면 뭘까요? 0이 나와요. 오케이? 그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3월 25일 YYYY-MMMM 2018년 MMM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MMM을 하면 먼데이 프라이데이 아니요 마까지 나와요. MMMM은 맞지. 맞지. 근데 아까 그거 여러분 했는데 DDD 하면 뭐 나올까요? 선. DDDD 그러면 썬데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날짜. 어? 네. MMM 하면 마. 먼스에 먼 응. MM. 먼스 MM. 이렇게 근데 여러분. 데이에 네, 데이에 뭐에 와야와야 네. 이을 year. 와야와야 음. 간단하네. 오케이?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 110. 너무 수고했는데. 26번에 틀린 건 뭘까요?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315예요. 315. 여기서 쓰세요. 315. 315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27번에 보면요. 27번. 아,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찾는다 이거야. 해성국제 컨벤션이라는 게 있지? 찾을 때 컨트롤 F를 누르거든요. 컨트롤 F로 찾는데, 만약 해성, 그러면 해성으로 시작하는 게 찾아져요. 맞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해성 별표 하고 해성 뭐로 시작하는지 모르는데 해성 컨벤션 별표 컨벤션 이렇게 하면은 찾아져요. 얘가 찾아져. 국제가 빠진 거가 찾아져. 근데 해성하고 물음표 하면은 찾아질까 안 찾아질까? 해성 물음표 컨벤션 안 치러져. 안 찾아져요 이때는. 왜? 한 글자니까 물음표는. 아, 그리고 내가 근데 물음표나 별표는 와일드 카드거든요. 물음표나 별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음표와 별표는 물결기호를 쓴 다음에 물음표를 찾아줘야 돼요. 이러면 물음표를 찾아줘요. 별표도 물결무늬 다음에 별표를 눌러줘야지 별표를 찾아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입니다. 오케이? 네. 자, 28번 보겠습니다. D5번 셀에다가 28번 D5번 셀에 넣어놓고 홈을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A5번으로 가요. 그러면 A1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트롤 홈. 그렇죠. 컨트롤 홈을 눌러요. 이거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윗방향 키, 그럼 위로 가요. 아랫방향 키로 아래로 쫙 나오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건 나왔던 문제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죠? D5에서 홈으로 가면 D5에서 맨 앞으로 간다. A5로 간다. 2번. 오케이? 2번이고. A1번으로 가려면 뭐라고? 컨트롤. 컨트롤 홈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크로. 29번 정답은 뭘까요? 1번. 1번입니다. 같은 통화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없어. 하나의 통화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더라도 매크로 이름은 다 달라야 합니다. 알겠죠? 자, 바로가기 키에서 대문자 지정할 때는 뭐가 붙는 거예요? 응? 시프트가 붙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엑셀을 실행할 때 매크로를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는 거는 개인용 통합 문서 personal.xlbs에 저장해야 합니다.
통함수를 열 때 어떤 상황으로 매크로가 실행될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변경하여 제어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나머지 거 여러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30번이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30번 제가 잠깐 해볼게요. 30번. 이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어려운 거고 안 해봐서 어려운 건데 실제로 어렵진 않아요. 자, A1번에 갖다 대놓고 선생님 거 잘 보세요. 매크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개발 도구에 거기 개발 도구에 상대 참조로 기록. 예? 상대 참조로 기록. 그리고 매크로 기록을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거 싹 지우고 A1번에 딱 갖다 대놓고 개발 도구에 상대 참조로 기록. 이거 상대 참조로 기록. 그다음에 매크로 기록. 이렇게 한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그냥 줘보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뭐 일로 주라 그랬는데 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 이때 기존 매크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그럼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B1에다가 뭘 넣냐면 성적 현황. 그 다음에 여기 학과. 여기다 학번. 여기다 이름.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기록 중지. 응? 기록 중지하고 여러분 C3번에 대놓고 이제 매크로를 실행할 거예요. 매크로를 실행할 거야.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얘 실행해 볼 거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결국 뭐 한 거냐면 이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한 거잖아. 그리고 상대 참조로 이쪽으로 내려온 거잖아. 그럼 실행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돼. 아, 요게 요로. 요게 요로. 아, 다시 한번 얘가 여기를 기점으로 요걸 다시 한번 얘가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 오케이, 바리? 네. 31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31번. 조금이라도 더 풀어주려고 그래요. 31번에 보면 31번에 짝수잖아요. 짝수. 네? 짝수일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1번.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홈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들어왔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렇게 한 다음에 짝수는 뭐냐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나머지는 MOD 모드 함수예요. 모드. 그 다음에 행번호는 함수 어떤 걸 쓸까요? 행번호. 로우를 쓰죠. 행번호는 열번호는 칼럼을 쓰고 몰라? 네. 몰라? 그럼 내가 여기 한번 해볼까? equal, low. 그럼 뭐가 나오냐? 2가 나오지. 어? 열번. equal, low. 3이 나오지. 네. 그럼 내가 여기서 equal, column. 그럼 뭐가 나오냐? 행동. 응? 뭐가 나올 것 같아? 8이요. 네? 아니, column. 행이면은 low는 8이 나오겠지. 2가 나오지. column. 그러면은 10번호에. 그렇지, 열번호죠. column. 그럼 지금 행번호로 하는 거예요. 행번호. 그럼 얘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equal, 행번호를 2로 나누었다. 모두 로우. 로우는 어떻게 하냐면 2, 3, 4, 5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2고, 얘는 3이고, 4고, 5고, 6이고, 2행, 3행, 4행 요 앞에 요게 나온단 말이야. 걔를
2로 나눈다. 모두 함수를 써서 2로 나눈 거야. 어? 네. 근데 얘가 짝수라는 얘기는 뭘까? 0이라는 얘기지. 아, 네, 네. 자, 얘는 행번호죠. 빨리 보여야 되는데. 얘가 행번호죠. 네. 행번호. 행번호는 뭐가 나와? 2, 3, 4 뭐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죠? 네. 얘는 짝수죠? 3은 0이 아니죠? 네. 얘는 아니죠? 4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얘는 짝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못하나 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행은 뭐야? 2, 4, 6. 여기 해당될 거 아니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됐냐면 서식에 볼게. 맞죠? 배경색도 노란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짝수행만 나온 거야. 그럼 짝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죠? 이 행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이건 뭐야? 홀수. 이거는 짝수. 이거는 행 번호가 아니야, 컬럼은. 정답은 2번인 거야. 오케이? 네. 머리에 쥐가 나고 있겠군요. 그래도 나는 할 거야. 머리가 쥐가 나든 안 나든. 오늘 끝이니까. 잠시만요. 네, 벌써 4시가 됐어요. 안 돼. 해야 돼. 네? 아, 그래. 더 이상 하는 건 무리지. 너무 수고 많았고. 근데 MOD 함수가 뭐예요? 모두 함수,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음. 이걸 했었는데? 모두. 말 3, 2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올까? 당연히 1이 1이죠. 4, 0이죠. 나머지. 내가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해요. 근데 선생님 배운 것까지만이라도 해서 만점을 맞으라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거를 해서 선생님 원하는 거는 여러분 8회까지 여러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8회까지 못 풀어도 선생님 했던 부분까지만이라도 해서 시험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말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